네,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나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5.18 민주화운동 어느덧 40년이 흘렀습니다만 아픈 상처를 보듬고 역사 왜곡 바로잡기 등 남은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40년 전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모시고 5.18 40주년의 의미와 또 남은 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감정이 또 교차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상임 이사이시니까 소회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 안도감이랄까요? 예, 5.18 민주화운동이 잊히지 않고 기념되고 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그런 감정과 더불어서 자부심, 자긍심이 함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답답함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왜곡과 폄훼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여전히, 이런 상황이 예.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예, 그 40주년의 의미를 되짚어 주신다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짚어 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5.18 민주화운동이 그 일정 부분 큰 자양분이 됐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누구도 이제 그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5.18의 정신과 가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이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5.18은 광주만의 것으로 계속 고립시키고 배제해와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40주년이 된 올해부터는 이제 모름지기 대한민국의 어떤 5.18로 확고하게 자리매김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제 지난 11일에 발족이 됐는데 1988년 광주 청문회를 비롯해서 9차례에 걸친 진상규명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어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배경엔 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끊임없이 5.18을 왜곡하고 부인하고자 하는 그런 조직적인 은폐, 예,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있었지만은 이후에 진상규명 과정에서 진상 객관적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는데 그 제대로 하지 못한 일정 부분 조사하다가 덮어버렸거나 아니면 또 일정 과정에서 전두환, 노태우 이 사람들을 법정에 세웠지만 곧바로 사면 복권해주는 바람에 진상을 밝히는데 완전히 덮여버렸다고 하는 이 과정이 계속돼 왔다고 봅니다. 예. 그래도 이번에는 좀 다를 거라고 기대하시는지요?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봅니다. 우선 대통령과 이 집권 여당, 정부의 그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거듭된 진상조사 과정을 통해서 일정한 성과와 한계가 함께 지금 이어져 왔거든요. 그 소중한 부분들이 그대로 수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성과, 그런 한계를 잘 정리해서 남은 미완의 과제를 접근한다면 상당히 큰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봅니다. 예. 네, 5.18 진상조사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앞서서도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 한계에 있어서 이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제기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예, 진상규명 특별법이 있는데요. 거기에 우선 조사 권한이 매우 취약합니다. 예. 피의자가 말하자면 진상조사 대상이 되는 가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그 거부를 해버리면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권한이 매우 취약해서 강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이 한계가 있고요. 예. 그리고 조사 기간이 현재 법에 정해진 기간은 2년입니다. 예. 필요에 따라서 1년을 더 연장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래서 길어야 3년인데요. 이 3년 동안에 미완의 과제를 푸는 데에 있어서는 시간적 제약이 있고요. 네. 아울러서 그 조사 인력의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미완의 과제가 수두룩한데 이걸 전문적으로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야 될 조사관들 인력이 전문 인력이 34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구조적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인력의 확대, 기간 제한을 좀 더 늘리고 권한 역시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니까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여전히 처음에 언급을 해주신 대로 어떤 은폐, 방해, 편회 이런 것들은 여전합니다.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제가 볼 때 이 과정을 통해서 그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부류가 있는데요. 예. 저는 우선 정치인들을 들 수가 있어요. 이걸 끊임없이 정쟁으로 삼아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고자 한 이런 그 정치인이 있고요. 예. 뭐 지난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 목격을 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 5.18의 가치를 끊임없이 흠집을 내서 개인의 사리 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부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뭔가 5.18에 대한 가치를 따지기보다는 그 부분은 아예 외면하거나 도외시하고 다른 어떤 속셈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부류가 예. 5.18에 대한 왜곡, 폄훼 끊임없이 자행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이유를 불문하고 악의적인 왜곡은 이제 뿌리를 뽑을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 폄훼하는 세력을 단죄하는 특별법이 이번에 새 국회에 또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서요? 예, 지난 20대 국회에 5.18 왜곡 처벌법이 그 상정이 됐는데 예. 결국 지금 물 건너간 셈이 되었죠. 예.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법안 개정에 들어갈 부분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18 예. 왜곡 특별법의 이제 제정입니다. 예, 왜곡과 비방에 대해서 처벌하는 이 법안을 다시 이제 추진하게 되고 역시 이번 총선 이후에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또 한 크시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가장 먼저 5.18 왜곡 처벌법이 제정이 되어서 그런 왜곡과 조작, 폄훼가 근본적으로 차단되는 예. 그런 법적 장치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체계적으로 오직 5.18만 조사한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커다란 의의가 있다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얼마의 기간 동안 또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지도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그동안에 조사관을 선발하고 예. 그래서 지난 5월 초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죠. 예. 기간은 2년. 예. 그러니까 2021년 12월이 되겠죠. 예. 더해서 1년을 보탠다면 예. 3년이 되는 셈입니다. 예.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성과를 내야 될 그런 이제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쉽지 않은 기간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예. 조사 기간의 연장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네, 5.18의 진실이 이번에는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가운데 여전히 사실상 아직까지 뭐 누가 그 무고한 시민들에게 집단 발표를 했는가, 뭐 안매장, 헬기 사격 등 풀어야 할 문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좀 우선적인 과제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5.18 관련한 정부가 공인된 공식으로 인정된 실종자가 84명이거든요. 예. 이분들의 시신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어디서 어떤 식으로 희생당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그 의혹이 바로 안매장이거든요. 예. 이 의혹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체가 좀 드러나기도 했죠. 실종자와 안매장 문제를 진상규명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누군지 우리는 다 압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발포 책임자 문제 예. 있죠. 그다음에 헬리콥터 기관총 사격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 5.18 사건 자체를 조작하고 왜곡하고 때로는 날조했던 이 조직이 있는데 조직적으로 진행이 돼 있는데 예. 그 조직의 실체 그리고 이 왜곡의 조작과 어떤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 이런 것들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상규명의 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희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사죄를 하라는 것인가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열려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본인이 이 5.18 관련한 행적을 거의 다 지워버렸습니다. 예. 은폐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은 나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군 기록도 있지만 이제 미 국무부가 최근에 부분적으로 우리 정부에 제공했죠. 예. 미국 기록물도 있고 예.
다양한 그 나라의 기록물들이 지금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5.18 현장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끔찍한 그 사건에 휘말린 참여하게 된 분들이 끊임없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증언을 하고 있죠. 그렇게 봤을 때 그 전두환은 반드시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본인의 행적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네, 조사위에서는 일단 이번 조사의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진실과 화해다라면서 이제 가해자가 진상 규명을 위해서 적극 협조를 하면 처벌을 하지 않거나 또 감형해줄 것을 관련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좀 가해자의 양심 고백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국가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진상 규명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이제 밝히셨는데요. 이번 진상규명 과정은 그야말로 피해자의 진실을 통해서 5.18을 알았다면은 이제 가해자 역시 가해자의 진실을 밝혀서 5.18이 명명백백하게 어떤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 앞에 완전히 공표하는 것,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이게 이제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병역 의무 때문에 군에 입대했다가 광주에 투입돼서 무죄변 현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병사들. 그들의 증언, 그들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들이 진심을 다해서 자신의 그 행위를 고백하고 증언을 하게 된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용서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진상규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큰 용기 있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그런 고백과 증언을 한다면 저는 국민적 용서가 따를 것이고 굉장히 큰 용기 있는 행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상임 이사님의 이런 이제 여러 언급들이 5.18 진상조사위 활동에 또 힘이 되길 저희 기대하겠고요. 특별법 개정도 필수라고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었습니다.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